자, 이제 우리 공급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 공급은요, 일단 부동산 수요, 부동산 공급 특징 중에서, 이 부동산 공급 특징까지 좀 기억하자고요. 자, 이건 2개 또는 3개 마시면 돼요. 첫 번째 공급은 크게 2개 있죠. 무슨 공급이 있습니까? 물리적 공급과 무슨 공급? 항상 물리는 무슨 공급이에요? 완전 비탄력. 경제는 용도 등을 변경하면 그 공급량이 증가될 수 있죠. 따라서 이건 무슨 곡선이죠? 우상향 곡선. 그럼 두 번째 할 게 뭐냐 이 말 하셔야 돼요. 따라서 공급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은 절대 뭐 있습니까? 물리적 공급은 해결할 수가 없고 경제 공급만 해결할 수가 있다는 사실 아시고요. 자, 두 번째 볼 게 뭔가 하면 여기서 단기, 장기로 구분되는 거죠. 항상 부동산 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단기, 장기 구분 기준이 뭐죠?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시간 주어질래 말고 차이미 그죠? 자, 단기는 절대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시간 주어지지 않는 결과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 또는 약간은 증가될 수 있죠.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듣고 뭐 이건 비탄력적 또는 급경사인 기울기를 갖고 있는 거죠. 이래 아시고요. 이 장기는 결국 뭐 있습니까? 충분한 시간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항상 이는 탄력적이면서 그 반대급부 완만하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일단 두 번째 있죠. 요 말. 부동산 공급자란 말 나면 항상 같이 튀어나올 말이 있죠. 예, 이 물건 만들었던 건축업자 이외에 한 명 더 포함되죠. 누가 더 포함되죠? 제일 중요한 거. 요 말. 기존 부동산 소유주도 포함된다. 이 말 꼭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항상 이와 같이 우리 문제 나면요 반드시 나올 수 있는 키워드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그래서 이런 것만 정리하시면 공급에선. 나머지 우리 앞에 있던 그냥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있는 15번 1번 갑니다. 그럼 15번 1번 이 제목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공급이냐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 뭐냐고. 아니 그 1번 15번 1번에서 어사와 능력이 무슨 공급이에요? 유효 공급이지.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수요이든 공급이든 유효 수요 유효 공급만 취급합니다. 이 말 기억하시고요. 2번 3번 갑니다. 단기는 장기에 대해 항상 급경사죠. 그죠? 4번 자 가격과 가격 변화죠. 원인 가격 아닙니까? 이건 뭐라고? 곡선 상하이도. 5번 보니까 뭐 있습니까? 부동산 공급자 딱 튀어나죠. 뭐가 튀어나야 되면 뒷말 기존 부동산 소유주도 포함된다. 이 말 나와야 돼 무조건. 자, 그 다음에 16번요. 16번 1번 가보겠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수요 공급도 증가하지만 수요도 뭡니까? 예, 증가되겠죠. 문제 키워드 그겁니다. 자, 2번 가볼까? 예, 일반적으로 공급은 일정한 뭐요? 기간이죠. 기간이면 결국 뭐 있으면 플로우 개념입니다. 일정 시점이 아니라. 3번은 뭡니까? 완전 비탄력 또는 이유 부정성이지. 부동성이 아니라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여러분들 4번 이건 시험 나오면 그냥 무조건 통과해버리세요. 관계없으니까. 이 말이 이겁니다. 시장 수요이든 시장 공급은 개별 수요 개별 공급 합이다. 그 수평이라는 의미가 같이 말해 그냥 합이다. 이럴 때 훨씬 더 누가 더 탄력이냐? 시장이 더 탄력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나면 절대 정답 관계없는 질문이라고. 그냥 5개 질문을 질문을 만들기 요건에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5번 갑니다. 예, 단기는 비탄력, 장기는 탄력이죠.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 자, 밑에 있는 17번에 1번 통과 2번 갑니다. 2번 보니까 앞에 뭐죠? 가격, 외면, 곡선, 자체 이동이죠. 곡선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3번, 결국은 15번에 1번과 17번에 3번 같은 말이에요, 이게. 항상 같이 움직이셔야 돼.
그게 뭔데요? 기꺼이 공급하려고 이게 할 의사지. 할 수 있는 이게 할 능력 아닙니까? 같이 연결하셔야 돼. 그 다음에 자 4번 갑니다. 4번 통과. 5번 가보자고. 조금 뭐라 했죠?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량은요 증가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 감소죠. D장 가볼게요 이제. 자 D장에 18번. 자 공급이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 하면 제일 먼저 자 잠시 딱 이게 생각돼. 수요에 영향 주는 게 있냐는 보시라고. 공급 우측은 결국은 공급 곡선 자체 이동이죠. 곡선상의 이동인 가격이란 말 있냐 없냐 먼저 확인하시라 문제 풀 때. 그걸 먼저 확 드러내야 된다 먼저. 그래서 일단 거기 보니까 수요에 영향 주는 거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요에 영향 주는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인구나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또 현재 부동산 주택 나 있죠. 주택 가격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 다음에 그것도 쭉 가보시라 문제 풀 때. 자 1번. 네, 업체 수가 증가되면 수요 뭡니까? 증가되겠지. 2번 원자재 이 말의 기준은 생산비가 하락했죠. 3번 금리가 올라가면 뭐 있습니까? 예, 공급 감소죠. 그 다음에 뭐 4번 5번 같이 보시고 그 다음 19번 먼저 보니까요 거기서 뭐 다른 건 큰 의미 없는데요. 예, 여기 중요한 것 같아. 2번과 3번 이런 두 개는 좀 정리해 놓으실 것 같아. 2번은 부동산은 공간과 위치를 공급하는 성질이 있다. 자, 이 말입니다. 좀 딸 건데 우리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능이 있지. 기능. 뭐뭐 있죠? 자원 배분. 왜? 이 말. 자. 이 말 있죠, 그죠? 기억납니까? 이 자원 배분이 일종의 뭐야?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양만큼 가져야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분필은 들고 올 수 있잖아요, 이게. 그죠? 이 분필을 들고 올 수 있는 결국에는 자원 배분이거든? 근데 땅은 들고 올 수 없는 거죠. 결국은 부동산을 공급한단 말은 뭔가 하면 공간을 공급해 주는 거라고. 특정한 지역에 있는 위치에 있는 공간을 배분해 주는 거예요. 저기 있는 현재 우리 그 말이라고. 부동산 공급은 위치와 공간을 공급해 준다. 이런 말 뜻이라고. 그 다음에 예 3번이 제일 사실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나오거든. 비독점적, 비탄력. 요건 좀 뭐야? 개별성이지. 그런 부동산 특성이 충분히 장난칠 수 있어 앞으로. 나 같으면 뭐 여기서 뭐 있습니까? 개별성 대신 다른 용어 쓰겠다 문제에서. 나머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했는데 자 정리해 볼게 이제. 우리 기억나는 거 해보자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버리셔. 관계없으니까. 어차피 답이들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요거 두 개는 무조건 목숨을 기억하셔야 돼. 뭐죠? 그 다음 두 번째 뭐 있습니까? 곡선상 곡선 자체가 있지. 세 번째 뭐 있습니까? 대체제 보완제 있지. 이 세 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이것만큼 반드시 기억하시라. 어떻게 나왔어요 문제에서. 그 외에 나머지 좀 더 공부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공부한다면 이러이러한 요인은 수요에 영향을 준다. 공급에 영향을 준다. 이런 게 있죠. 그 수요에 영향 주지 않는 게 있죠. 공급에 영향 주는 거 아까 뭐 있습니까? 기술 진보하고 뭐죠 이거? 응? 네, 생산비. 공급 영향 주지 않는 거 인구와 소득. 이런 것까지는 기억하시라고. 이거하고 이까지는 공부하시면 돼. 어차피 여기서 항상 답이 나오게 돼 있어 무조건. 다만 아까 좀 미미한 차이 있었던 게 있죠. 자 한제 그러니까 A제 가격이 들어왔을 때 여기 있는 B제가 들어오면 이거 무슨 제? 네? 대체제지. 무조건. 같은 물건 들어오면 이건 신경 쓰지 말라고 문제에서. 항상 이런 것만 좀 미미한 차이가 있으면 그것만 좀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좀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던 걸 가지고 우리 여기 있는 천재 문제 풉니다. 자 32페이지요.
자, 32페이지 중요한 것은 뭐가 있는가 하면요. 예, 6번부터 저기 있는 17번까지 무조건 푸셔야 돼. 6번부터 17번까지 무조건 이건 푸셔야 된다고. 자, 일단 6, 7번 같은 건데 한 개만 6번만 할게요. 아, 7번 할게요. 7번. 유량에 대한 설명이 다 해당되지 않는 거. 자, 일단 해당되는 거죠. 자, 기억은 지대 이건 유량이죠. 니은번 자산 이건 저량이죠. 디귿번 인구 이건 뭡니까? 저량이죠. 그 다음 니을번 어쨌든 생산량, 판매량, 허가량 하여튼 양 나오지. 몽땅 다 유량. 그 다음에 미음번 소득 나오면 유량. 그 다음 니을번 재고 나오면 저량. 고려하시고요. 자, 두 번째 패턴 9번 문제. 9번에 뭐가 나 있습니까? 끝에 앞에 저량 나 있죠. 나오면 시점. 그 다음에 11번 재고 자산가치 같이 나 있죠. 저량. 그 다음에 네, 13번하고 14번, 15번 3개 있는데 16번까지네. 13번부터 16번까지. 자, 그 중에서 15번 한 개만 15번 다 같은 거니까. 자, 문제 푸는 거. 뒤에 일정 뒤에 기간 나 있지. 기간 밑에 바로 뭐 그냥 써줘야 돼. 저량. 근데 존재 나 있죠. 밑에 뭐 써야 됩니까? 공급. 연결하면 저량에 다시. 기간 나 있으면 유량에 공급량이지. 자, 17번. 앞에 뭐 있으면 현재 나 있지. 나면 무조건 저량. 만약에 1년 나오면 유량. 그죠? 그래서 거기 있는 저량인데 이때 뭐라 했습니까? 1500만 채 공급돼 있죠. 근데 100만 채 공가입니까? 그럼 나머지 다 팔린 거 아니에요? 결국은 수요가 얼마예요? 1400. 오래 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36페이지요. 자, 36페이지는 여기 뭐 있습니까? 1번부터 10번까지는 무조건 해서 이거 하시면 문제 푸셔야 돼. 1번부터 10번까지. 자, 뭘 묻냐? 요거 묻는 거요. 곡선, 상, 곡선 자체 묻는 거요. 그래서 조건 가격 들어오면 곡선, 상. 가격이 없으면 곡선 자체. 다만 다른 제가 아까 했지만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 들어오면 이건 곡선 자체. 또 대체 가격 나와도 곡선 자체. 보완제 가격 나와도 곡선 자체. 그러니까 항상 당해제와 가격일 때만 곡선상이야. 요것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자, 1번 앞에 뭐라 했죠? 가구수 나 있죠? 가격 아니지? 아니면 뭐야? 수요, 어입이나. 둘째 줄. 뭐 아파트 가격 나 있죠? 가격이 나 있죠? 곧 이건 수요, 량어입이나. 자, 쭉 가서 4번 원인, 소득 나 있죠? 나오는 순간 뭐요? 수요의 변화. 그 다음에 저기 있는 6번 인구 나 있죠? 가격 아니죠? 이건 곡선 자체고 뭐요? 수요의 변화죠? 그래 보시고 8번 8번 가보겠습니다. 9번 가격 나 있죠? 이건 뭐예요? 곡선 상. 자, 11번 갑니다. 11번, 12번은 뭐냐? 이거 묻는 거요. 여러분 아까 했지만 수요에 영향 주지 않는 게 뭐야? 생산비 기술 진보지. 공급에 영향 주지 않는 게 인구 소득이지. 그러면 11번은 뭐나 했습니까? 인구 나 있잖아. 이거 수요에 영향 주는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12번 가면 지역 지구장 공급에 영향 조절할 수 있다. 이 말에 공급에 영향 준다. 어쨌든 공급에 영향 안 주는 딱 두 개 있잖아요. 인구나 소득 없으면 다 영향 준다. 문제가. 자, 그 다음에 16번부터 18번까지 정리하시고 16, 18. 자, 16 가보겠습니다. 자, 대체관계인데 두째 줄 조건 뭐 들어있으면 가격 들어있지. 가격 무조건 같은 방향이야. 가격이 올라간다 하면 전부 다 뭐 있습니까? 수요이든 가격 둘 다 뭐 한다? 증가된다. 17번. 자, 잘 보실게. 요거 묻는 거요. 우리 과거에 나왔던 문제인데, 자, 임대료하고 뒤에 뭐나 있습니까? 다른 제가 나 있지. 나오는 순간 뭐 전제? 대체제. 자, 18번 갑니다. 18번 이게 우리 보니까 임대료가 상승하면 다른 제와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한 효과 때문에 임대주택 수요량은 감소된 것은 뭐예요? 한 제와 임대료 다른 제와 관계 나 있지.
여기 뭐라고? 대체. 그다음 자, 나머지 넘어가고 뒷장 갑니다. 23번. 자, 23번은 잘 보실 게 있죠. 그 물리란 말과 단기나 있지. 잠시만요. 이거 보세요. 물리라면 이 키워드 답이 이게 나와야 되거든. 단기라면 비탈 나온다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훨씬 더 센 말은 물리가 아니고 단기란 말이에요. 만약 물리 앞에 뒤에 단기 장기 나지 무조건 이 말 따라가야 돼. 만약 단기 장기 없으면 무조건 그냥 이 말이 그냥 따라가시라고. 그걸 좀 미미한 차이인데 어느 걸 더 중시할까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거기 23번은 뭐 있습니까? 물리보다 뒤에 단기가 나있어. 단기가 더 센 말이야. 그래서 단기 쪽에 따라가야 돼. 비탄력적이다. 그죠? 그 다음에 25번 아까 있던 거 아닙니까? 부동산 공급 뭘 공급한다고? 공간과 위치를 공급한다. 이 말 기억하시고요. 자, 쭉쭉 넘어가서 28번 갑니다. 핵심은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은요 증가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쭉 가서 31번요. 이런 건 시험 나오면 생각을 좀 해요. 이 말은 공급에 영향 주지 않는 게 딱 두 개 있잖아. 소득과 인구만 없으면 다 공급에 영향 줍니다. 그러니까 PF는 뭐 있어요? 공급에 영향 준다 이 말 뜻이죠. 그걸 아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쭉 해보시는데 됐습니다. 넘어가고 이제 균형시장 갑니다. 자, 다시 요 균형시장은 요것만 하시면 되죠. 일단 요까지 문제 끊으셔야 돼. 요까지 문제 한 문제라고 무조건. 풀어봐서 알겠지만 결국은 거의 다 대부분 묻는 게 요거 아닙니까? 이거 계속 묻고자 문제가. 그죠? 요것만큼 좀 정확히 하시라는 거예요. 자, 지금 하고 있는 균형시장. 균형시장은 제일 중요한 이거죠. 요거 한 개만 하시면 돼, 이제. 수요와 그 다음에 공급이 있을 때 수요가 증가 또는 감소가 되어지면 시장에 있는 가격과 양이 어떻게 될까? 요거 묻는 거죠. 실제 요 그림 한 개만 있으면 나머지 문제 다 풀 수 있거든, 문제에서. 자, 가볼게요. 이 말이거든요. 어쨌든 이 증가 또는 감소라는 표현은 양에 대한 표현입니까? 가격에 대한 표현입니까? 이거. 무조건 양의 양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되면 양 증가, 공급 증가, 양 증가입니다. 수요 감소면 양 감소, 공급 감소, 양 감소라고. 요걸 먼저 기억하시라고. 그런 다음에 수요가 증가된다면 이 물건 살 수 있는 수요자가 많은 거죠. 물건 가격은요. 수요 감소는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죠? 그런데 공급에서 가격만이 반대지. 시장에 나와 있는 공급 물량이 많으면 가격은요 떨어지겠죠. 그죠? 거꾸로 뭐 있습니까?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요. 그럼 이 말을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 이게 안 되면요, 그 다음에 진행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봤지만 어쨌든 수요라는 놈 반드시 가격이든 양이든 이 값이 무조건 같이 따라 움직이죠. 그죠? 반대로 오직 이 공급에서 가격만이 이 말과 반대 방향 간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놓고 이제 그다음 뭐 있습니까? 만약에 이거 해볼까 이제 수요이든 공급이든 동시에 이동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물으면 그대로 그냥 갖고 오시라고 이렇게 밑에다가. 비록 둘 다 이동했지만 이때 뭐 있습니까? 둘 중에 한 개만 이동됐을 때 그 값을 구하라고. 수요만 증가되고 공급은 고정되어 있다 가정되면 요 값 들어가면 되지. 그죠? 가격도 만다고 양도 맙니까? 근데 공급이 감소하면 결국은 요 값 따라야 되지. 그냥 갖고 오시라는 거 그대로. 공급 감소하면 가격은요? 양은요? 동시에 설명해 주면 돼요. 그런 결과 가격은 무조건 뭡니까? 양은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는 결과 모르는 거죠. 이때 만약에
공급 감소폭이 더 크다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무조건 큰 쪽에 있는 이 값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수요 변화폭이 더 크면 뭐 있으면 이 값 따라간다는 생각. 이게 다란 말의 문제에서. 이건 다른 거 시험 낼 게 없어, 문제가. 그래서 항상. 그래서 이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다른 거 몰라도.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한번 가보자고. 자, 문제 20번. 20번. 20번에 1번 가보겠습니다. 자,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뭡니까? 예, 감소하죠. 공급량이 뭡니까? 증가되죠. 자, 일단 고려보시고, 따라서 이건 공급이 더 많죠? 초공급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2번 가볼까요? 자, 나머지 쭉 넘어가고 있죠. 다른 건 다 필요 없으니까 3번만 정리하세요. 3번은 초과 수요 발생되면 가격은요? 올라가지. 근데 초공급 발생 가격은요? 그런 것만 기억하시고 밑에 있는 4번, 5번 같이 보시고 자, 4번은 공급만 많은 거요. 증가된 거지. 그럼 무조건 공급은 가격은 반대 방향이야. 그래서 가격은 뭡니까? 하락하지만 양은 뭐하죠? 증가되고. 공급이 감소한다 이 말은 무조건 가격만이 반대이다. 공급 감소이니까 이 가격이 뭡니까? 올라가지. 양은 그냥 따라갑니다. 그래서 감소한다. 자, 21번. 21번은 문제 푸는 어떤 기법인데요. 자,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항상 단기, 장기를 묻는 건 반드시 이건 공급일 때만 묻게 돼 있어. 자, 일단 거기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죠. 원자재 가격이 올라오면 공급 많은 거요. 공급 하라는 거지. 아,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죠? 예. 네. 그럼 공급 하라는 거죠? 요거 보세요, 그러면. 요거 아셔야 돼. 이때 보니까 이게 비록 그런 조건이 주어지면 단기일 때와 장기가 나오면요. 요 변화가 있는 건 장기일 때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앞에 어떤 조건이 주어진다 해도 단기에선 공급은 절대 변화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단기가 딱 나면 공급 항상 뭐 있습니까? 비록 공급이 감소된 증가인 조건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단기는 무조건 공급 뭐예요? 요 말이 좀 중요하다. 불변. 왜? 항상 뭐든지 신규 공급 만드시 언제 만듭니까? 장기일 때 만들 수 있다고. 단기는 절대 신규 물건 만들 수 없다는 게 기본 논리가. 그래서 자, 이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조건이 어떤 공급 변화 조건 물으면 이건 장기일 때만 따라간다 해서 장기일 때 공급 감소죠. 이러 가셔야 돼요. 문제 풀 때. 그러면 당연히 뭐 있습니까? 단기에서는 공급의 불변, 가격도 뭡니까? 불변이지. 그 다음에 장기에서 공급 감소하면 이 가격이 뭡니까? 올라가죠? 요걸 묻고자 하는 문제가. 그러니까 철저하게 공급만큼은 단기에서는 절대 변화 없다. 앞에 어떤 조건 주어진다 하더라도 요것만 기억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예, 문제 22번. 이건 거꾸로 묻는 문제인데요. 자, 22번 뭐라 했습니까? 아파트에 있는 시장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원인. 자, 이거 구분 잘 하시는 잠시만요. 보세요. 거기 현재 22번이 둘 중에 어느 거 묻는 거예요? 볼래요?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요는 뭡니까? 공급은요? 요거 찾는 거예요? 아니면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 수요가 어떨 때? 수요가 어떨 때 가격이 올라갑니까? 수요가 어떨 때? 증가되지. 공급이 어떨 때 이 가격이 올라갑니까? 요거지. 자, 여기서 묻는 게 기억법 묻는 거요? 니은법 묻는 거요?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원인 자체가 이거였다면 그 결과 묻는데 얘는 현재 결과가 원인이 가격 상승입니까? 아니면 결과 가격 상승이에요? 결과의 결과. 그래서 이거 혼자로 안 된다는 거 이거. 이 잘못하면 답이 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거기서 요거 묻는 거예요. 니은번.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걸 찾아보라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문제 한번 다시 읽어보시라고.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시킨 요인
원인인 거 물었다 문제에서. 그래서 자 가볼게 이제 1번 자 대체 관계 나 있어. 빌라 나 있죠. 자 빌라 뒤에 가격 나 있습니다. 무조건 뭐야? 가격 상승이면 같은 방향이에요. 이거 수요 증가 수요 증가. 자 그다음에 이 니은번 건설업체 수정을 공급 증가지. 자 그다음에 3번 대체 투자 대상 수익률 호전된다. 이거 호황이죠. 그 수요 감소 아니에요. 네 번째 뭐 있습니까? 소득이 기존보다 감소한다. 이건 수요 감소지. 다섯 번째 뭐 있습니까? 보안자 관계 있는 이 아파트 수요 감소면 이 수요 감소지. 구분 잘 하셔야 돼. 보안은 가격이면 반대 방향, 양이면 같은 방향이라고. 자, 그 정도 내용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 25, 26번을 먼저 하겠습니다. 25, 26번. 25, 26번. 자, 25번은, 자, 이건 바로바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상 이 눈치 빠른 분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자, 잠시만요. 우리 전에 이거 한 적이 있죠? 수요와 공급이 둘 다 동시에 변하면요. 가격과 양 둘 중에 한 개는 불변이지. 아, 불변이 모른다는 거지. 모른다는 거야. 보세요. 가격, 양 중에 한 개 모른다 이 나야 될까, 답이. 그죠? 그럼 거기 있는 자, 1번, 25, 1번에 뭘까? 수요는 뭐였죠? 공급은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설표 말씀. 이건 양에 대한 표현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풀면 나중에 이렇게 간다고. 이 양이거든? 양은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다. 이 말 아닌가, 이거? 그지? 그 양은 모른다고 무조건 나오게 돼 있다고, 이거는. 그 다음에, 가격만이 답맞추면 되겠네. 그죠? 빨리 풀면 그걸 푼다고. 이 말 이거 아니에요. 응? 이런 건 하설표 딱 그려보면 답이 나온다고. 이 하설표 무조건 양에 대한 표현이에요. 양 표현. 보세요. 양 증가, 양 감소냐. 가격 무조건 증가 아니에요? 안 되면 그냥 풀자고. 이렇게 한 강에 푸시라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빨리 가면 하설표 딱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자, 1번 그래서 뭐 있습니까? 가격은 뭐 한다? 가격 증가지. 2번 가볼게. 수요 감소 공급 증가죠. 자, 2번 수요 뭐요? 감소 공급 뭐요? 증가지. 자, 여기 보세요. 보자고요. 하설표가 반대 방향이지. 이 양편이잖아. 무조건 양을 모르는 거야 지금. 해보자고요. 자, 가격과 양이 있어. 수요만 감소하면 가격도 양도 둘도 뭐하지? 감소하지.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은 뭐하지? 양은요? 그죠? 양은 무조건 모르게 돼 있다고. 모른다. 가격만 뭐요? 이렇게 나온다 항상. 그래서 실수하기 싫은 게 그냥 원리 먼저 풀자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냥 많이 풀다 보니 답이 그냥 툭툭 튀어나오지만 실제는 이제 그냥 이렇게 푸시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 있는 뭐 있습니까? 2번은 거래량 알 수 없는 거지. 그죠? 3번 가볼까? 3번은 수요는 증가되고 공급 증가. 그러면 자, 둘 다 증가지. 그럼 양 증가야. 가격은 모른다 나와야 돼. 할 수 있겠습니까?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왜 답이 없어? 자, 3번은 수요도 뭐요? 공급도 뭐요? 이 표시 자체가 벌써 양에 대한 표현, 양 둘 증가네, 벌써. 둘 다 동시에 변하면 한 개 값은 모르잖아. 양 값을 벌써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양은? 가격은 그럼 뭐예요? 무조건. 미리 나오게 돼 있다고. 해보자고.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은요? 양은요? 공급만 증가되면 가격은? 양은요? 그 가격을 보세요. 모르잖아요. 나오잖아. 한 개는 증가 감소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다시. 그럼 25번에 4번도 둘 다 감소잖아. 감소.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양은 뭐 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가격은? 알 수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5번은
변화폭이 누가 더 같은 거죠. 뭐 보통 같은 거에 시험 안 내게 돼 있어. 같은 것은 같은 무조건 한 개의 값은 뭐 있으면 무조건 같다 되게 되고.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같으면요. 이건 해봐야 되는데, 자, 이런 실질인 시험은 그거 안 냅니다. 둘 중 한 개 더 커다랗게 보통 시험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거기 있는 이 말이죠. 사실은 이게 같으면요, 보세요. 이 수요 답은 제가 해볼게. 수요와 공급이 둘 다 증가되면요, 양은 무조건 뭐야? 증가요. 둘 다 증가면 가격은 뭐요? 없는데 요 같으면요, 가격은 같아진다고 항상. 자, 이 말이거든요. 수요가 이만큼 증가되면 공급이 이렇게 증가되는데 그럼 가격은 뭡니까? 같다는 거야. 양만 증가되거든. 보통 이렇게 시험 낸지 그거 내지는 않습니다. 둘 중 한 개 더 크다면 시험은 일반적인 문제에서. 그래서 만약에 자 다시요. 요또 우리 거기 뭐 있습니까? 만약 수요가 더 크게 변하면요. 25분, 5분 수요가 더 크게 증가되면 답은 뭐요? 가격도 양도 수요 쪽이지. 증가되지. 공급이 더 크게 변하면요. 가격은 떨어지는데 양은 증가되지. 그렇게만 좀 기억하시라고. 다른 건 또 뭐 더 이상 볼 필요 없으니까. 자, 밑에 있는 26번 통과입니다. 그냥 그대로. 자, 문제는 앞에 있는 23, 24번. 이 계산 문제를 일단 시험 나온다 생각하죠. 하고, 이건 무조건, 걸어보셔야 돼. 그럼 제일 먼저 할 게, 나 같으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23번처럼 했을 때. 아마 제가 이 책을 좀, 우리는 천재를 같이 푸니까 한 7주 정도 만에 끝낼 그 책이. 마지막 한 주는요, 뭘 풀까 하면, 계산 문제만 딱 떼서 할 거예요. 마지막, 8월 마지막 주 가서. 아마 그렇게 하면 계산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쭉 같이 한번 풀어보고 나중에 계산 문제 다시 8월 말에 가서 푼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일단, 나오면 이렇게 하시라고. 수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공급을 먼저 딱 써놓고 시작하시라고. 문제 풀 때. 그래서, 23번 보니까 P는 1200 마이너스 QD죠. 공급 뭐 있습니까? P는 200 플러스 Q죠. 자, 그 다음에 요때 균형 가격 묻는 거, 균형 가격 묻는 거죠. 이런 이 편하게 이제 제가 빨리 풀면 풀 수 있는 어떻게 푸는가 하면요. 여기 P 값을 구할 목적 아닙니까? 그 Q를 없애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걸 변형시키는 이렇게 해요. 넘어간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QD는 뭡니까? 1200 마이너스 P 되겠지. 부호 바뀌니까. 여기 있는 Q 대신 요 값 대신 집어넣으란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이게 빨리 푸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오거든. 이 알고자 하는 변수를 남겨두라고. 만약에 여기서 Q 물으면 어떡합니까? Q 물으면 P 없으면 되지. 그죠? 그러니까 이건 P 물어, 가격 물었거든? 그럼 결국은, 자, 가볼게. P는 200 플러스 QS는, 자, QS 대신 뭐 써야 돼? 이 말 쓰면 되겠지? 1200 뭐요? 마이너스 P 아닙니까? P 넘어가세요. 2P는 얼마요? 1400. P 얼마요? 700. 이렇게 풀었는데, 실상 문제는 이 문제는 거의 묻지 않고 뒤에 있는 24번 문제 있죠. 요걸 푸셔야 돼. 24번. 23번은 거의 시험 잘 안 내거든요. 자, 24번 난 무조건 여러분들은 이렇게 표를 만드셔야 돼. 자, 일단 수요와 공급을 먼저 만드시라고. 최초 있는 수요 갑니다. 수요는 1000 P죠. 근데 공급 뭐 있습니까? QS는 4P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변화가 있으면 있는데 그냥 따라가시면 돼. 1500 마이너스 P죠?
이렇게 가시면 1500 마이너스 P가 된다. 해놓고 있죠. 현재 공급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여기 뭐 있습니까? Q 대신 그냥 4P를 집어넣으란 말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일단은 거기서 문제 물었던 게 가격과 양을 둘러 물었네.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이 공식 어떻게 되면 4P는 얼마 되죠? 1000 마이너스 P지. P 넘어가야 되지. 몇 P죠? 그러면 5P죠? 1000 되죠? 따라서 이 값은 뭐 있어? P는 얼마 됩니까? 200이죠. 근데 이 P에다 그냥 둘 중에 편한 곳에 200 집어넣으라고. 둘 중에 한 곳에만 둘러서 쓰지 말고. 여기 200 넣을까? 그럼 Q 얼마 됩니까? 800이죠. 자, 얘도 이제 Q 대신 4P 쓰면 되겠죠. 4P는 1500 마이너스 P 아닙니까? P 넘어가자고요. 부호 바뀌죠. 5P는 얼마 됩니까? 1500이면 얘는 1500이면 300 되죠. 여기다 300 넣으면 되겠네. 그죠? 300을 넣은 결과 얼마 됩니까? 1200. 그래서 이런 값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건 모든 포맷은 전부 이 포맷이야. 몽땅 다. 우리 과거에서 전부 다. 그래서 이렇게 최초 값을 먼저 구하고 나중 값을 구하는데 이건 푸셔야 돼. 이건 항상 시험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일단 그렇게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 잠시만요. 문제 풀게 딱 정해진 거 아닙니까? 이거하고 우리 균형식 이거 아니면 이거 두 개, 딱 두 개야 문제가. 근데 하여튼 이 둘 한 개는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시라고. 무조건. 근데 이 둘 다 이건 충분히 가능한 우리 풀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죠? 자, 천재 문제 가볼까? 네, 41페이지. 자, 41페이지 거기서 5번, 6번, 7번까지만 정해. 5번, 6번, 7번. 여기 좀 뭐요? 대체제 보완관계 묻는 거요. 자, 5번 가볼게요. 자, 뭐나 있습니까? 대체관계 핵심이요. 인건, 주거지기, 서력의 소각증 쓸 때 있죠. 이건 가격 물었습니까? 양 물었습니까? 조건 양 나온 거지. 그죠? 저 이 말 아닙니까? 다시요. 보세요. A하고 B가 현재 대체 관계야. 근데 가격이 이렇게 증가되면 여기 있는 대체관계 수요와 거대 뭐 있습니까? 양은 뭐합니까? 둘 다 같은 방향이죠. 인건적의 서력에 소각장 들어왔다 이 말에 결국 뭐 있습니까? 대체 관계 있는데 여기 지금 양을 물은 거 아니야. 이 조건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 서력에 소각장이 설치된 결과 이적의 수요는요. 수요 감소면 여기 있는 나에 있는 가격과 수요는요. 반대 방향. 그걸 이해하시라고. 조건이 가격 조지면 같은 방향, 양 조지면 그건 뭐 반대 방향입니까? 그 양 대신 뭐 들어왔습니까? 서력이 소각장 들어왔잖아. 자, 오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6번은 뭐 있습니까? 보완 관계인데 조건 가격 들어왔잖아. 그럼 무조건 반대 방향이지. 자, 그 다음 7번 가볼까요? 해당 아파트와 대체 관계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일부가 철거됐다. 대체 관계지. 얘들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 감소했다 이 말은 수요 감소 아니야? 그 조건이 벌써 양 들어온 거 아니야? 그 가격이면 같은 방향, 양이면 반대 방향이지. 그 의미를 자꾸 파악하셔야 돼. 자, 그리고 사실상 나 같은 문제가 낸다면 이런 문제 내겠습니다. 저기 있는 8번 같은 게 있죠. 이걸 시험 내겠다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8번.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요. 제일 먼저 이게 공급과 서로 관련된 말이냐, 수요 관련된 말이 먼저 파악하라는 거야. 그죠? 원자재 뭐요? 가격 하락하면 벌써 공급 넣는 거지. 공급 뭐요? 증가. 공급 증가인 거는 어떻게 될 것이 시험 낸 거 아니에요, 이게. 공급 증가이면 양도 증가하고, 가격은 가격
하락이지. 그러니까 내일 문제 딱 정해져 있어. 이거 아니면 나 같으면 이거 내겠다고. 예?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다시. 예, 여기 창원 지역의 인구가 증가되면, 예? 인구가 증가되면 주택 가격은 양은 인구 증가 무슨 변수인데 이거? 먼저 항상 볼게 수요인지 공급을 먼저 구분하시라고. 그러니까 최근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직접적으로 수요 공급 안 물어줘. 대신 이렇게 빙 둘러서 뭐 있습니까? 이게 뭔지 네가 먼저 파악하는 거야. 뭐 얘는 뭐요? 수요 뭐요? 증가. 요거 말고서 그다음 답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걸 먼저 파악하는 문제 꽤 많이 나온다 문제에서. 그래서 이런 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보니까 당연히 10번부터 15번까지 무조건 하셔야 되지, 그죠? 자, 10번부터 가볼게요. 10번은 뭡니까? 수요 감소인 거 물었죠. 감소는 무조건 수요는 같은 방향, 그죠? 둘러 감소죠. 11번은 공급 증가에 물었죠. 무조건 가격만이 반대지. 가격 뭐 이거만 하락이지. 양은 증가되겠지. 12번 문제요.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더 크지. 누가 더 큽니까? 그 수요 쪽 따라가야 되지. 그 수요가 증가 항상 같은 방향이지. 가격도 양도 눌러만다 증가된다. 13번은 공급 감소폭이 더 큰 거죠. 이럴 때 뭐 있습니까? 당연히 공급은 가격은 반대 방향 올라오고 양은 같은 방향. 자, 그런데 최근 문제를 훨씬 많이 내는 게 16번, 17번은 훨씬 더 시험 많이 냅니다. 그거보다 더 많이 내는 게 16번 훨씬 더 시험 많이 내거든요. 16번. 자, 뭐 물었습니까? 16번. 가격이 하락시키는 요인. 자, 이 말은 가격 하락이 결과예요, 아니면 원인입니까? 결과지, 거기선. 그죠? 16번 이거 묻는 거죠. 가격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어떨 때? 수요 어떨 때? 가격이 하락이죠? 수요 어떨 때? 감소지? 공급 어떨 때? 요런 요건을 갖추고 있는 찾아보라는 겁니다. 이런 게 아마 문제들이 더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 장을 몰라도. 자, 그래 보시고 D장 가볼까요? 44, 45 이거 우리 전에 문제 풀었던 거 전부 다. 이 계산 문제 꼭 푸실 거 뭐 저기 뭐 있습니까? 2번, 3번, 4번 이건 꼭 푸셔야 돼. 푸는 방식 여기 요 방식이 있죠. 똑같은 요 방식이야. 요것만 풀 수 있습니다. 어쨌든 문제 풀 때. 자, 하여튼 고려 보시고 좀 쉬었다가 탄력성 할게요.